2005년 10월 24일 가나가와 밴드라는 닉으로 스레를 세운 일은 최근 친구에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알려준다면서요. 아가리를 털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연히 집안에 들인 여자. 1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이야기이고 그 체험자는 5명이라는 것. 그 5명 중 일의 친구가 2이나 있다는군요. 그놈들은 거짓말할 놈들도 아니고 실은 이 이야기를 전혀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각각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일은 한 녀석에게 먼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걸 확인하는 의미로 다른 한 녀석에게 다른 날, 무슨 무서운 일 겪었냐? 떠봤더니 말을 꺼냈고 그 내용이 일치했기 때문에 이거다 생각했다고 하네요. 친구들은 밴드로 대박 한번 내려고 시골에서 도쿄로 온 모양이랍니다. 그러니 가진 돈도 없어 멤버들이 이 LDK 정도 되는 싸구려 집에 5명이 같이 살게 되었다는데요. 모두의 나이가 22살 정도였을 때 대략 그 정도의 멤버들과 함께 있었고 허름한 단층집이라 바로 옆에는 이웃도 없었으며 아무리 떠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라 계약했다는 거죠. 장소는 가나가와였다고 합니다. 그런 형편이니 뭐 돈도 없으니 서로가 알바라도 해서 분발하자며 서로 기합을 넣고 모두가 어떻게든 알바 자리를 구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연습에서 돌아올 때 집 바로 앞에 어떤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라서 멤버 중 하나가 괜찮아? 하며 말을 걸었더니 얼굴을 듭니다. 뭐 예뻤다는군요. 응 이라고 대답은 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살짝 취해 보였다고요. 그래서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질 않았고 갈 데가 없어 하는 말을 꺼내더니 재워줘 라는 말까지 여자 쪽에서 꺼낸 모양. 일의 친구 중 하나인 B는 뭔가 나쁜 느낌,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길래 안 돼, 집에 돌아가야지. 왜냐하면 우린 남자 5이거든. 집에서 자면 너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하며 정말로 돌려보내려는 의미로 농담처럼 말했다는데요. 그 말에 반응했던 놈이 친구 A였다네요. 저 들어와 하는 말로요. B는 싫었답니다만 A와 다른 멤버들은 그 여자를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모두가 알바 자리도 정해진 직후라 축하연 겸해 맥주로 건배를 했답니다. 취기가 돌기 시작. 말했던 대로 A가 제일 먼저 그 여자와 했대요. 그리고 결국 싫어하던 B를 마지막으로 모두가 여자와 관계를 가진 모양. 보충하자면 그 여자는 그걸 즐겼는지 좀 더 하는 계통의 여자였던 것 같았다네요. 게다가 이뻤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묵고 여자는 돌아갈 거라 봤습니다만 뜻밖의 그 집에 자리를 잡았다나요. 돌아갈 곳이 없어. 멤버들도 그런 말을 들으니 공짜로 그것도 가능하고 요리까지? 하는 기대를 품으며 그냥저냥 일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상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멤버들은 각각 다른 알바를 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누군가는 꼭 집에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럴 때 그 애와 관계를 한 걸까? 일은 생각한다고요. 한밤중에 알바에서 돌아와 모든 멤버가 다 모였을 때도 여자는 항상 집에 있었답니다. 물론 장 같은 건 보러 나가기도 하지만 모르는 여자를 혼자 집에 두는 것도 뭔가 좋지 않은 느낌도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네요. 그 여자는 조금 머리가 안 좋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았답니다. 예를 들면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지 못한다든가 말을 하면 한참 있다 대답을 한다든가 말이죠. 그렇다고 또라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사실 최초의 이별은 이틀째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만나고 다음 날이요. 밴드 멤버 중 2, 그러니까 친구 A와 B는요. 어떤 종교에 들어가 있었답니다만
어떤 종교인지는 안 쓰겠다는 일. 그 종교 자체는 어떤 장식이 필요했는데 그걸 옷장에 넣어두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 장식은 그 여자가 들어가지는 않았던 한 방에 옷장이 있었는데요. 아침에 깨우자마자 그 여자가 옆방에 이상한 신이 있어 라는 말을 했다는. 다만 그 여자를 깨운 멤버는 C로 A와 B가 그 종교에 들어가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하게 되었다나요. 며칠 지나고 전철로 돌아올 때 A와 다른 멤버인 D의 대화. D가 말합니다. 야, A가 대답하죠. 왜? 그 여자 이상하지 않냐? 뭐가 이상한데? 뭔가 말이야. 가끔 한 점을 응시하면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대더라. 뭔지 모르겠는데 소리도 안 났는데 갑자기 뒤에 있기도 하고. 저번에 고기 사가지고 왔잖아. 그거 구우려고 했더니 반이 없는 거야. 걔가 먹었다고? 아니, 프라이팬 쓴 흔적은 없었거든. A 자신은 이상한 경험은 없었는데요. 오히려 그 여자와 잠만 잤던 것 같고요. 하지만 어쨌든 이상했대요. 모두가 여러 가지로 겪었다는 이야기도 간단히 나열하자면 이렇답니다. 자기 밴드 노래 테이프를 듣는데 꺼졌다. 연습용 테이프의 내용이 중간에 잘렸다. 음식물, 특히 날 것들이 사라진다. 달걀이 없어진다. 그것도 껍질째. TV가 저절로 켜진다. 불이 저절로 꺼진다. 방문을 닫아놓았는데도 형광등 줄이 흔들린다. TV 소리 말고 남자 목소리로 야 하는 소리가 어디선지 들린다. 랩 현상 같은 소리가 난다. 전화가 울려서 받으려고 하면 벨소리가 멈춘다. 가위에 눌린다. 창문을 닫아놨는데 집안에 추운 곳이 있다. 혼자 산다면 하고 놀랄 일도 모여서 살고 있으니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남자 목소리가 들린다 라는 것. 무슨 이상한 목소리 안 나냐? 한 멤버가 던진 한마디로 너도 나냐? 남자 목소리? 하는 식으로 모두 의견이 일치했답니다. 어느 날 A가 집에 돌아왔더니 친구 E가 쓰러져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멤버인 C에게 왜 그래? 하고 물었더니 C가 돌아왔을 때 E가 엎드려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래? 하고 C가 물었더니 무슨 노이로제 같은 느낌으로 저 여자 같은 말을 했다나요. 그때 여자는 생글거리며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데요. 그 얼굴을 봤다가 C도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C가 여자 내쫓자 말을 꺼냈죠. 리더격인 A도 남자 목소리를 들어서 점점 섬뜩해지고 있었으니 멤버 만장일치로 여자를 쫓아내기로 합니다. 이제 나가줘. 여자는 갈 데가 없다니까 투덜댔습니다만 내쫓으려고 생각하자 말투도 거칠어집니다. 됐으니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 대화를 나누는데 상황이 급변합니다. 여자가 울면서 뭐라고 뜻모를 말을 한다 싶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였대요. 울어라.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용은 다르지만 말투가 꼭 전국시대 무사 말투로 그런 말을 내뱉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몸은 후지와라 가문 X대의 적잔이라. 등등. 여튼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붓는 겁니다. 있는 대로 다리를 쩍 벌하고 서 있는 남자 같은 느낌. 게다가 목소리가 분명 남자의 낮은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난리를 피웁니다. 칼도 없는데 검을 휘두르는 듯한 몸짓. 그리고 거기 있던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멤버들도 이미 패닉 상태. 다 달려들어 여자를 잡고 쓰러뜨려 옆으로 눕힙니다. 그때 뭔가 엄청나게 딱딱한 느낌이 났다고 하네요.
필사적으로 누르고 있었지만 이놈들 하며 남자 셋이 누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뻣뻣하게 일어나는 이상한 모습으로 일어났답니다. 일이 그림으로도 그렸는데 제대로 알아보실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이렇답니다. 여자를 누르고 있던 멤버 셋은 뒤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엄청난 힘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자의 눈은 뒤집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패닉에 빠져 바라만 보고 있었답니다만 여자는 여전히 알 수 없는 옛날 말을 떠들어대며 붕붕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점프도 이상했다는데요. 분명히 채공 시간이 일반 점프와는 달리 길었다네요. 그러더니 주변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하는 게 여자의 힘으로는 볼 수 있는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어쩐지 손이 이상하게 길고 많은 느낌이었다고요. 집안도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옆에서는 전화기가 울렸다 싶다가도 뚝 끊기고 TV가 제멋대로 켜지고 일반 전화기 울리는 소리가 아닌 소리가 연속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여자는 자기 곁에 있는 걸 부수면서 옆방으로 가더니 옷장을 노려보는데요. 뭐라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며 옷장을 발로 차서 부수고 종교 장식까지 망가뜨렸습니다. 물론 그러는 동안에도 멤버들이 제각각 말리려고 했습니다만 명백히 말도 안 되는 힘이었던 겁니다. 그 재단을 다 부수었나 싶더니 이쪽을 바라보는데요. 이렇게 목이 돌아갈 수가 있어? 할 정도로 머리만 돌리는 게 꼭 엑소시스트에 나왔던 그 장면 같았다고요. 우마루라와 소리치고 나서는 몸이 꼬이면서 거기에 넘어지자마자 경련하며 괴로워하기 시작. 이번에는 여자 목소리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위를 향한 채 누워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는데 우기 드디어 시기가 왔다 보거라 소리치더니요. 아랫도리만 벗기 시작. 팬티를 쥐어뜯으며 다리를 쫙 벌리고는 입고 있는 웃옷을 옆으로 밀어놓는데요. 그게 멤버 중 하나의 스웨터였다네요. 그리고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어대며 지금이 옵니다. 지금이 옵니다. 지금이 옵니다. 크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야하다기보다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멤버들은 전부 아연 실색해 있는데요. 한동안 허리를 흔들어대더니 벌떡벌떡 경련. 다시 뻣뻣하게 일어섰다 싶더니 깔깔깔깔 웃기 시작한 겁니다. 이 천한 것들이 같은 말을 하는데 이 목소리도 이상했다고 합니다. 모두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갑자기 몸을 굽힌 자세가 되더니 큰 소리로 신음하며 현관으로 달려나가서는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멤버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안이 벙벙해 있었는데요. 한 멤버가 창문을 보면서 놀라고 있습니다. 여자가 창문에 달라붙어 여기를 보고 있었대요. 그 얼굴은 입 찢어진 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이 이상하게 옆으로 크게 벌어져 있었고 그 입에서 긴 혀가 뻗어나와 창문에 찰싹 붙어 있었답니다. 웃고 있는 것 같다 싶었는데 창문을 2, 3회 손바닥으로 두드리고 나서는 뭐라고 큰 소리를 지르다가 달려가 버렸던 겁니다. 집안에 남은 멤버들은 상황 파악이 안 됐고 이건 위험하다 생각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날 밤은 공포로 잠들 수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여자는 더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여자가 남기고 간 가방이 있어 안을 봤더니 그냥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면허증, 보험증 같은 건 없었으나 무슨 수첩 같은 곳에 전화번호가 많이 적혀 있었대요. 당시엔 휴대전화 같은 건 없었다네요. 전화번호에 그 여자의 성과 똑같은 게 있었고 제일 위에 적혀 있다는 이유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봅니다. 저... 했더니 전화 너머에서 땡땡코 때문에 그래요? 하며 그 여자의 이름을 바로 말해옵니다. 상대 측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런가요? 저 집에는 돌아갔습니까? 아니요. 땡땡코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네?
옷과 가방이 남아있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 버려주세요 하더니 전화를 끊었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봤더니 살짝 초췌해 보이는 작은 남자가 서 있었답니다. 남자는 땡땡 코일로 어제 전화 주셔서 라고 합니다. 전화를 걸었던 건 A였는데요. 그때 목소리와 느낌으로는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는. 집에 돌아봤나요? 아니요, 아직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여기를 하셨어요? 놀란 A가 물었죠. 그랬더니 아니 하며 남자는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가방과 옷을 건네자 급히 그 자리에서 가방을 열어 뭔가를 확인하는 것 같았답니다. 정말 이것들만 들어있었나요? 묻는 남자. 네. 실제로 아무것도 가방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것을 보게 되면 바로 전화 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요. 다음에 보게 돼도 집안으로는 들이지 말아주세요. 이건 약소하지만. 봉투를 건네더니 남자는 돌아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5만 엔이 들어가 있었다고요. 후일담이라고 할까요? 그 여자와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살짝 좋아했던 멤버 중 하나인 D가 여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번호라는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멤버들 모두 여기엔 더 살고 싶지 않다로 만장일치. 멤버 중 하나가 엄청 쫄보라 넌 집으로 갈래 했고 부모님이 와서 그를 집으로 데려갔답니다. 이 밴드의 집단 하속은 이 시점에서 끝이 났죠. 처음에 쓰면 재미없을 것 같아 쓰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일. 그 이야기는요. 그 여자를 처음 마주쳤을 때 입었던 옷이 남자 스웨터였다는 사실. 그렇다면 그 여자는 다른 곳에서도 그랬다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각색도 없고 실화라고 이름 강조하면서 재미있었냐 물어보며 스레는 막을 내렸습니다. 그 여자는 뭐였을까요? 어느 이상한 종교에서 산재물로 쓰려던 것이었을까요? 그 여자를 향해 그것이라고 하던 게 적잖이 신경이 쓰입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2004년 4월) 산에 얽힌 무서운 이야기 게시판에 올라왔던 이야기입니다. 산이 가까운 마을에 살고 있다는 일. 산은 가까이 있지만 가끔 무섭게 생각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경험은 몇 개 되지 않지만요. 그 경험 중 지금까지 제일 무섭게 생각되던 사건을 쓰겠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가보실까요? 길에서 태운 여자. 재작년 9월, 그러니까 2002년 이야기겠네요. 일과 시계지, 키이치, 이 세 친구는 읍내에 술 한잔하러 갔다고 합니다. 처음엔 야끼니쿠 집, 그리고 스낵바에 가서 노래하고 마지막으로 라멘집을 나선 게 아마도 밤 1시 반을 넘고 있었다고 하네요. 술밥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텐데요. 일은 술을 못 마셔서 운전 담당이라는데요. 키이치는 이미 꽐라가 되어 뒷좌석에 앉자마자 바로 잠이 들어버렸대요. 국도에서 현도로 들어서자마자 바로 교차로가 나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시계지가 야 하면서 이에 팔을 쳤던 겁니다. 아까 교차로에 여자가 있었어. 현도가 이어지는 이 일대는 주변에 산만 가득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 한밤중이 되면 교통량도 확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한 일이었습니다만 시계지는 줄곧 잠깐 돌아가 보자 하며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던 겁니다. 젊은 여자애다 엄청 이뻤다면서요. 너 취한 주제에 얼굴 같은 게 보이냐? 그러면서도 차를 돌려 아까의 교차로로 돌아간 일. 그랬더니 거기에 정말로 젊은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길가에 약간 숲을 같은 곳에서요. 쭈그리고 앉아서는 등을 보이고 있었답니다. 뭔 사연이라도 있나? 생각하면서 일은
차를 세우고 나갔습니다. 전조등은 켜놓은 채로요. 어이, 뭐하고 있어, 이런 곳에서. 여자는 쓱 돌아봤습니다. 피부가 하얗고 예쁜 얼굴이란 걸 알았다는 일. 하지만 그때의 표정이 아직 잊혀지지가 않는답니다. 입이 크게 벌어져 있고 눈도 핏발이 선 느낌으로 동그랗게 뜨고 놀란 듯한 얼굴로 굳어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얼굴로 이쪽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살짝 전의를 상실한 느낌으로 가만히 서 있자 뒤쪽에 있던 시계지가 일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쟤 토하고 있던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듣고 보니 입가가 침인지 뭔지로 젖어 있다는 걸 일은 알았습니다. 읍내에서 취해서 여기까지 걸어와 토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사정이 어떻든 이대로 못 본 척 가는 것도 마음에 걸려 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집까지 태워다 줄게. 그러자 여자는 입을 벌린 채로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앉아있는 부근 수풀에서 사락사락 하고 뭔가가 움직이는 기척이 듭니다. 이건 위험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한 일. 그러자 여자는 입을 닫고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말합니다. 태워줘. 좀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데다 놔두고 가는 것도 마음에 걸립니다. 외모는 예뻤으니 시계지가 아싸 이걸로 오케이구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며 혼자 흥분하고 있었다네요. 뒷좌석 문을 열고 잠들어 있는 키이치 옆에 여자를 앉혔습니다. 한밤중이니까 안전벨트는 뭐 안 해도 괜찮을 거야. 여자를 태우고 일은 차를 출발시켰죠. 그런데서 뭘 하고 있던 거야? 누가 버리고 간 거야? 시계지가 끈질기게 뒷좌석을 향해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일은 룸미러로 여자를 힐끗대며 보고 있었고요. 살짝 짧은 머리에 얼굴이 고왔습니다만 낯빛이 너무 하얀 느낌이었다는 일. 차가 흔들리는 것에 맞춰 그 하얀 얼굴이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버려졌다고 하지 마. 갑자기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버려진 남자를 찾으러 왔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뭐야, 남자라니 남친? 어느새 잠이 깼는지 키이치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얘기가 좀 마음에 걸리네. 아니, 의미를 모르겠어, 그 말. 아무래도 한참 전부터 의식은 있던 모양. 어디로 가면 돼? 일은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차는 현도를 따라 자기 마을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똑바로 가. 그러다 좌회전. 여자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몸을 내밀며 지시했습니다. 그때 룸미러 너머로 여자와 눈이 마주친 일.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모를 뭔가 지쳐버린 듯한 눈빛. 여자는 그대로 다시 뒷좌석 한가운데에 다시 몸을 기댔습니다. 저기서 꺾어. 그런 식으로 몇 번이나 차를 꺾어 코너를 돌았습니다. 일은 점점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이 앞으로는 산속이라 마을 같은 건 없기 때문입니다. 시계지도 언젠지 모르게 말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잠들었나 싶어 봤더니 눈을 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점점 길이 좁아지고 이윽고 포장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 길 맞아? 맞아, 너 가야 돼. 남자들에 끼어 뒷좌석 한가운데 앉아 있었으니 험한 길에서 흔들릴 때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거의 다 왔어. 여자가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했답니다. 이미 엄청 산속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이 앞으로는 인가도 없죠. 다 왔다니 어디에 도착하는 걸까? 일은 점점 무서워지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보려고 룸미러를 봤습니다만 어두워서 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수석에서 시계지가 뭐라고 중얼대고 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그래도 그대로 계속하도록 합죠. 여기서 세워줘. 산길 차량들이 차를 돌리는 곳에서 차를 세운 일. 여자는 차에서 내리더니 좁아서 사람 하나가 겨우 지날 수 있을 것 같은 산길 입구 쪽을 향합니다. 주변은 달빛으로 살짝 밝긴 했지만요. 나무들 속은 암흑천지입니다.
여자의 옷차림은 원피스에 펌프스였는지 하이힐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산행할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저기 어디 가는 거야? 거긴 아무것도 없어. 일이 소리치자 여자는 돌아봤습니다. 희미하게 웃고 있었대요. 빨리 와. 이제 다 왔어. 하는 여자. 일이 여자 뒤를 쫓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어깨를 잡았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졌습니다만 그건 시계지였죠. 너 갈 거냐? 소곤대는 목소리로 그렇게 묻는 시계지. 어쩔 수 없잖아. 이대로 두고 갈 순 없지.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처음 여자를 봤을 때의 고향감은 거짓말처럼 사라진 모습의 시계지. 일이 앞에 서고 여자 뒤를 쫓았습니다. 여자는 점점 산길 안쪽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중간에 깨달은 건데요. 이 길은 여름에 지났던 기억이 일에게 있는 겁니다. 젊은 남자가 산속에서 조난당해 일이 소방단으로 수색했을 때였습니다. 분명 이 앞으로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을 텐데 생각하는 일. 여자는 연못에 무슨 용무가 있는 걸까? 뒤를 쫓으며 그것만 생각했다는 일입니다. 일의 뒤로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연못이 나왔습니다. 9월인데도 약간 쌀쌀. 여자는 연못가에 멈춰섰습니다. 왔어. 달빛은 나무들에 가려져 있고 수면은 새까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선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일들의 숨소리만 들려오고 있죠. 바보, 뭐 하는 거야? 멍청아. 여자가 연못을 향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 버리라고. 바보야, 나쁜 놈아, 죽어. 엄청난 기세로 몸을 떨며 악담을 계속 퍼붓고 있습니다.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일들 쪽을 향했습니다. 니들도 돌아가. 빨리 가, 멍청이들아. 처음 봤을 때와 같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핏발선 눈으로 일들 쪽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빨리 가라고. 죽여버린다. 입에서 뭔가를 토해내며 일들 쪽으로 손을 뻗어옵니다. 일은 한계를 맞았죠. 뒤를 돌아 방금 왔던 산길을 죽어라 뛰어내려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자의 고함이 들리고 앞으로는 시계지가 뛰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가 있는 곳까지 와서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뛰어들었죠. 뒷좌석을 봤더니 키이치가 완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시동을 걸고 그대로 기다리는 일. 뭐 하는 거야? 빨리 출발해. 시계지가 궁지에 몰린 생쥐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뭘 기다리는 거냐고. 너 설마. 그 말에 제정신으로 돌아온 일. 단숨에 엑셀을 밟아 산길을 내려왔다고 합니다. 제일 가까웠던 키이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의 힘이 단숨에 빠져나갔습니다. 추운 건 아니었는데도 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대요. 물론 여자가 무서운 것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도 시계지의 마지막 말이 무서웠던 겁니다. 일들은 셋이 읍내로 술 마시러 갔다가 돌아오던 길에 여자를 태웠습니다. 이 3명에 더해 여자 하나까지 총 4명. 그런데 여자를 태운 뒤로 차에는 5명이 타 있었던 겁니다. 운전석에 일, 조수석에 시계지, 일 뒷좌석에 키이치, 뒷좌석 한가운데 그 여자. 다른 한 명, 조수석 쪽 뒷좌석에 남자 하나가 더 앉아 있었던 거죠. 일도 시계지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도 모습도 전혀 기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시계지의 말을 들을 때까지 이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사건을 생각하면 지금도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일은 말합니다. 이게 자기가 지금까지 겪었던 것 중에서 제일 무서웠던 경험이라는 말을 남기고 일은 스레에서 떠납니다. 이야기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 여자의 남친은 거기 연못에서 빠져 죽었고 여자에게 계속 붙어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여자는 진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미친 여자였을까요?
영문을 몰라 더 무서웠던 유명한 괴담이었습니다. 황사가 지독할 거라고 하네요. 우리 마스크 쓰고 다녀야겠군요. 모두 아무 탈 없이 건강하시길 빌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